자, 이번 시간에는 이육사의 교목으로 갑시다. 교목은 학교 나무 아니다, 이제 30m 이상 되는 높은 나무를 교목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작품 속으로 가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보세요. 지상에 있는 화자가 천상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상향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타났을 때 지상에 있는 화자 그리고 천상에 있는 어떠한 대상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상향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 있다. 세월에 불타다. 야야야. 불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알지? 아까 핀이 아까 쉬는 시간에 가서 구름 과자 먹고 왔지. 구름 과자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세월이 있어야 되냐 하면 라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이터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세월에 불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표현이야, 주관적인 표현이야? 주관적인 표현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상 관념의 구체화라 그럽니다. 관념적인 시간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지. 오케이? 그리고 세월에 불탔지만은 우뚝 남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됩니까? 의지를 찾아야 되지. 의지를 찾아야 되고, 차라리 봄에도 꽃피지 말아라. 자, 보세요. 말아라. 명령문이잖아. 그런데 이 명령문이 꽃피지 말아라. 실제로 어떤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야. 여기서 맞지 않는 표현이야. 여기서 맞지 않는 표현이지, 그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 그지? 예를 들면 나무가 꽃을 피고 싶다고 해서 꽃이 필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적 허용으로 갑니다. 낡은 거미줄이 휘둘리다.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낡은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황. 안 좋지, 그지? 좋지 않습니다. 끝없이 꿈길은 혼자서 설레는데 이러한 것들은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돼 있지, 그지? 뉘우치지 않겠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때 꿈길은 뭘까? 이육사가 바라는 꿈. 광복이 되겠지, 그지? 광복을 향하는 내 꿈은 그것은 뉘우치지 않겠다. 끝까지 뭘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야. 자신의 어떤 광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표현이 되잖아. 이렇게. 검은 그림자의 하이다. 그러면 쏘리 빼먹은 부분이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의 봄 봅시다. 봄. 이때의 봄이라는 시어는 긍정적인 시어야, 부정적인 시어야? 성원아. 네? 저때의 봄은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부정이요. 부정. 다시 뭐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뉘우치지 않겠다. 그리고 외부적인 바람, 시련도 내 마음을 뭔가 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맞지, 그지? 그러면은 이러한 시어들로 봤을 때 이러한 시어 속에서 화자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지, 그지? 맞지? 그러면은 봄이 왔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겠다라는 것은 나는 좋은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가야 돼. 나는 나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가야 돼. 나는 나쁜 것을 하지 않겠다 가야 되지. 이육사 시잖아, 그지?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가인데 봄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모두 강정을 떨면서, 안 그래? 봄이 왔다고 해서 꽃노래 가가지고 그래서 향수기 손잡고 벚꽃 엔딩을 들으면서 으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때 봄이라는 의미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의미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때 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일시적인 유희가 되는 거지. 이러한 유희들을 나는 즐기지 않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 이런 시어들을 볼 때는 시어들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전체 구조에서 이 시어가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서술어를 보면은 서술어 뭐뭐 하지 않겠다, 뭐뭐 못하리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화자가 지금 그 끝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뭔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뭘 하겠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것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떠올려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뉘우치지 않겠다. 이건 진짜지, 그지? 어떤 광복을 꿈꾸는 마음은 뉘우치지 않겠다.
자,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은 마침 호수 속에 속 고꾸라져서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됐잖아, 그지? 자, 제목이 뭡니까? 교목. 교목이 뭐야? 높은 나무라고 그랬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높은 나무를 쑥 뽑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호수에 툭 쳐박았다 봐.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다 죽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검은 구름 쓸쓸하다, 그리고 호수 속에 처박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뭘 나타내는 거야? 죽음을 나타내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죽더라도 차마 바람이라는 요소는 이것을 흔든다 못 흔든다?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의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광복에 대한 의지를 꺾는다, 꺾지 않는다? 꺾지 않는다라는 거야. 특히나 이러한 서술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 그지? 오케이. 자, 자유시, 저항시, 지사적이다. 여러분들 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선비정신. 오케이? 지사라는 것은 선비정신으로 가면 됩니다.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요소가 나타나죠. 격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굳센 의지이다. 절제된 언어. 절제된 언어와 상징.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들이 마지막 서술에서 의지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맞아, 알겠지? 그렇지만 슬픔의 감정,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힘겨움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내진 않았지.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절제된, 짧은 시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각견이 부정어를 통해서 어때? 훨씬 더 강한 의미적인 부분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시의 교목은 극한적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월에 불타다, 그지? 검은 그림자 쓸쓸하게 나타나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죽음이 연상되는 시야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지막 3년에 있었지, 그지? 쓸쓸한 그림자에 놓여있고, 그리고 호수 속에 거꾸러진다는 거. 나무를 가지고 거꾸로 쳐박으면 어때?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시 단호하다. 여러분들 단호하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야?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다라고 하지. 그리고 부사와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저항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교목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드러나지, 그지? 곧게 굳은 나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상징적인 건 나타나고, 교목이라는 자연물과 화자의 내면세이가 서로 동질이어서 대조했어. 결국 화자는 이러한 교목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질이다라고 하면 되네. 그리고 관조적인 태도. 자, 다시 화자가 분명히 교목이라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건 맞아, 그지? 바라보고 있지만은 감정을 억제해서 감정을 표출했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표출했지, 그지? 나는 교목을 보면서 그 교목이 뭐뭐 하다가 뭐뭐 하지 않겠다, 감정을 전체로 표출했잖아, 그지?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아니면 그냥 의지야? 의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까지는 안 갔지, 그지? 그러니까 이 시를 가지고 관조적이다라고 하면 어때? 틀렸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대상을 어느 정도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야. 뭐랄까 좀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의미가 상당히 이 시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근데 관조에서는 해당하는 시어, 즉 시적 대상, 어떤 자연물이라 그러면 그 자연물 자체는 굉장히 어때? 10% 이내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시에서는 교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 거야. 오케이? 시적 대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부사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마치 차마 뭐 이런 것들이 부사어들이 되는 거고, 긴 호흡을 조절하게 하였다. 자 보세요. 긴 호흡이 되려면은 문장이 길어야 되냐 짧아야 되냐? 문장이 길어야 되지. 근데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때? 문장이 전체적으로 짧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래서 긴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틀렸고. 낡은 거미집이라는 것은 언제일까? 낡은 거미집, 일제를 의미할까? 아니면은 당시 식민지 조선을 의미하겠어? 낡은 거미집. 아우, 우리 일본 그런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밥그릇에다 거미줄 치면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민지 조선이 되겠지. 식민지 조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바람이 의미하는 거. 바람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련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외부적인 유호,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교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육사시에서 이육사시다운 모습이지. 저항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의지적인 자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간결한 어떤 시어,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현대시를 읽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야 된다. 그치? 여기서는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1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거기서 보면 시어들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한다, 뭐 부정적인 시어를 통해서 그것이 화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반어적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아하, 여기서 뭐뭐 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얘는 나쁜 것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뭘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를 긍정적으로 하겠구나. 이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읽기 바랍니다. 오케이?